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또 한 번 큰 걸음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공기 엔진은 현대 공학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분야기에 최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이 FA-50과 KF-21로 놀라운 성취를 거두었다고 하나 항공기 개발에 있어선 후발주자인 만큼 국산 엔진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에 놀라운 진척을 이루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을 10년 앞당길 수 있을 거라 기대받고 있다고 합니다. 100% 국산화된 KF-21 보라매의 비상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제트 엔진은 고온, 고압의 가스를 고속으로 분출시켜 발생하는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의 엔진입니다.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항공기 엔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방식인데요. 문제는 더욱 높은 성능의 제트 엔진은 그만큼 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분출하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이 녹는 점이 1400도 정도인 반면 4세대 전투기 엔진의 터빈 입고 온도는 150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금으로 만들었다간 엔진이 녹아내리기 십상이죠. 결국 엔진의 성능을 높일수록 온도 역시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견뎌낼 수 있는 엔진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엔진 개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중국이 수십 년째 제대로 된 전투기 엔진을 만들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것도 결국 기초적인 소재 공학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개발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우선 무인기에 적용할 1350켈빈급 엔진부터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엔진의 출력을 높여나가며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가스터빈 엔진 기술의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조형희 교수가 최근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놀라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미 1600켈빈급 엔진 시운전에 성공했으며 이를 넘어 1800켈빈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1600켈빈급 엔진이면 이미 FA-50의 F404 엔진을 국산화하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1800켈빈급 엔진이라면 그냥 F414 엔진도 아닌 최신 개량형인 F414-22 엔진 수준인데요. F414-22 엔진은 미국의 주력 함재기인 FA-18 슈퍼호넷의 엔진인 F414에서 출력을 18%나 향상시킨 모델로 미국의 슈퍼호넷을 뛰어넘는 강력한 엔진을 KF-21이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형희 교수는 이처럼 놀라운 진척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최근 내열 부품 개발에 큰 진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소재만으로는 강철조차 녹여버릴 수 있는 제트 엔진의 열기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이 또 다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 부품이 고열에 녹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부품 사이사이에 냉각 공기를 흘려보내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부품 표면에 냉각 공기를 분사하는 막 냉각 기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냉각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역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부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세라믹 코어 기술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어 더욱 냉각 효율이 높은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D 금속 프린팅 공법을 통해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트 엔진에서 가장 강력한 열을 견뎌야 하는 터빈의 날, 블레이드 부품은 내부에 복잡한 공기 통로를 만들어 냉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블레이드를 주조, 틀에 녹인 금속을 부어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었기에 만들 수 있는 구조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그 정밀성과 가공할 수 있는 재료의 폭이 넓어진 3D 프린팅으로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설계보다 훨씬 세밀하면서도 냉각 효율이 뛰어난 구조의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게 가능한데요. 아직은 연구 단계이지만 시험 제작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멀지 않아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국산 엔진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첨단 공학 기술을 통한 기술적 도약을 통해 미국제 엔진을 받아와서 사용하던 KF-21에 더 뛰어난 성능의 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국과연 연구진들의 노력과 함께 국내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한팔 거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십 년 동안 항공기 엔진을 제작해왔고 우주 발사체 로켓까지 개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이고
국내 가스터빈 엔진 기술의 1인자인 두산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산은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용 가스터빈을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과연에서 개발 중인 엔진의 핵심 고온 부품인 블레이드와 베인을 제작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과 항공기 엔진이 무슨 관계인가 싶겠지만 사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가스터빈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엔진과 마찬가지로 발전용 가스터빈 역시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두산은 이러한 가스터빈 개발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두산에서 개발한 국산 1호 가스터빈은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적용하여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돌입하면서 국산 가스터빈 기술이 수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통해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본래 KF-21의 엔진은 203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1800켈빈급 엔진 기술이 2030년 초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정이 크게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항공기 엔진까지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또 한 번 죽을 수며 한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한국의 KF-21을 따라잡기 위해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었던 대만입니다. 자신만만해 보였던 대만이지만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지난 8월 27일 대만 국영방산업체 한샹항공 사장 마완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국산화율 목표가 95%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동시에 과거 대만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넘어가 T-50 골든이글 훈련기를 제작한 역사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만이 높은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죠. 대만 기술자들이 T-50 개발에 참여했다는 건 대만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단순한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만 최대 국영 방산기업 사장이 대만의 항공 기술력을 부풀리기 위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호언장담과 다르게 대만의 항공 기술력이 10년 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만의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중산과학원에서 오래전부터 대만 항공산업의 유일한 업적인 경국 전투기에 탑재된 F125 허니웰 엔진의 성능을 FA250의 F404 엔진급으로 끌어올리는 일명 베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10년 동안이나 썼었지만 얼마 전 대만의 전 공군 부사령관 장앤틴이 사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장앤틴 전 공군 부사령관은 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가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며 대만이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면 엔진은 외부에서 발주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앞서 95% 국산화가 목표라는 한샹항공 사장의 발언과 다르게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20%를 대만에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최소가 20%가 아니라 20%가 목표라는 것으로 20%만 달성해도 훌륭하다는 것이죠. 1호기 출고 당시 국산화율이 고작 3%였던 경국호보단 훨씬 높은 수치이지만 80%를 해외에 맡긴 전투기를 국산 전투기라고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대만의 항공기 프로젝트가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정말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신용을 해야 미국이 대만에 F-35를 팔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요. 실제로 한샹항공 사장이 차세대 전투기가 F-35 도입 협상을 위한 칩이 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과거 대만에서 F-16 전투기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기억 때문인데요. 1980년대 초 대만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16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었지만 중국의 방해로 도입이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결국 대만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었고 그렇게 탄생한 전투기가 바로 경국호였는데요. 그런데 경국호의 첫 양산기가 실전 배치에 들어가고 이듬해인 1990년 미국에서 F-16 150대 수출을 결정해주면서 대만은 염원하던 F-16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때 당시의 경험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을 증명해야 미국이 팔아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이 전투기 판매를 허가한 건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대중국 정책이 달라졌었기 때문이지 전문가들은 경국호의 개발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침략이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만의 요새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만인들은 성공한 기억에 매달려 성공 가능성이 0에 가깝고 최소 10년은 전력이 되지도 못하는 5세대 전투기라는 허상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로서 자주권조차 위태로워진 대만을 보고 있자니 수십 년 동안 자주국방에 매달려온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의자 단단한 방패가 될 KF-21 보라매가 날아오르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